첫 페이지 조국, 두 번째 페이지 정경심, 6번 페이지 손혜원, 라임.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드시 이겨야 되고 꼭 이기고 싶은 사건에 대해서만 치밀하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것도 공판부가 한 게 아니라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어제 윤석열 총장 측이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인데요. 오마이뉴스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이걸 이제 엑셀로 파일로 쳐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보여줬는데요. 원래 어제 공개된 원본을 먼저 좀 보실까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해서 이걸 어제 기자들에게 쭉 뿌린 겁니다. 봐라, 내가 무슨 사찰을 했냐, 이 내용만 보면 알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피고인, 재판부, 그 다음에 사안 개수, 지위 해서 비고란에 적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은 저 정도만 되는 선수들이 봐도 어느 게 누구 판사인지를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사생활이 다 담겨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는 자체가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한규 변호사가 잘 지적을 했는데요. 이 개인정보법 위반이라서 이거 공개한 자체가 문제인데 제가 사실 어제 이 문서를 입수했거든요. 어제 이 문서를 입수해서 입수하자마자 바로 아침 국민브리핑을 한번 할까 하다가 야 이거 개인정보 보호에 걸려갖고 괜히 냈다가 검찰에 끌려가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서 소심하게 방송할 용기를 내지 못해서 방송을 접었는데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과 검사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에 만들어져서 그때는 법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내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김미리 판사입니다. 우리 법 연구의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이 검사들의 기본 정신이 읽히시죠? 빨갱이들은 원래 합리적이지 않은데 김미리 판사는 합리적,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사항 김 누구누구의 처형 이렇게 돼 있죠. 특이사항 공공차장의 처제 이렇게 되는데 처형이 맞을 겁니다. 제가 여기 처형인데 여튼 이 판사님의 여동생과 제2차장 검사가 결혼을 해서 살고 있죠. 이 얘기는 뭡니까? 조국 재판을 맡은 김미리 판사에게 접근할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첫 페이지는 조국 교수 재판 관련 판사들의 내용 엄청 길게 써있죠.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표시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의 판사들입니다. 엄청 길게 적혀있죠.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그 다음 나옵니다. 이분도 정경심 교수 관련 판사인데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때린 분이고 해경 123 정장 실형 15년 때린 분이고 행정처 정책심의관을 지냈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제가 어제 보여드린 기사 생각나십니까? 민중의 소리? 우리법 연구원의 논의에서 언론에서 갑자기 보도가 쏟아진 것이 보고서 작성 시기와 겹친다는 것. 바로 이런 판사들을 위한 겁니다.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평. 검사들이 어떻게 재판에 임해야 될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건을 작성해서 자기들끼리 돌려봤던 것이 바로 문서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 나온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행정처 16년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겁니다. 16년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16년도.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 법관으로 영장신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했다라고 돼 있는데 불출석만 보도가 돼 있지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셨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있다라고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가 이야기를 했죠. 보시다시피 그럼 이 정보가 어디서 왔겠느냐.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내용 보실까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검찰 판사 인사자료 확보 블랙리스트 의혹 밝힌다. 2018년 11월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팀장 한동원 3차장 검사 법원 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검찰이 관련 판사들의 인사자를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거부했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서류에서 뭐가 나왔죠? 한동원 3차장 이건 11월 30일 기사입니다. 11월 30일 인사총괄심의관실을 다시 했는데 지난 6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돼서 법원 행정처 압수수색을 했더니 검찰이 2014년에서 17년 4년치 무리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보고 문건을 확보했다.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하게 2014년도
2014년부터 17년까지 무리하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 문건을 확보했는데 2016년 무리하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라는 것이 적혀 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이 부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언론에 보도가 안 됐거든요. 그럼 우리는 2018년도에 한동훈 검사가 확보했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무리하기 법관 리스트를 검찰이 정보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걸 작성할 때 썼다라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 아닙니까? 증인신문 시 적극적으로 직접신문, 법관 인용 전 대학 일반인 취미 농구 리그에서 활약을 했다. 서울대 법대 재직 시절에도 농구 실력으로 유명했다. 야, 서울대 법대 검사 나오는 애 중에 농구부, 농구 서클 출신 있어? 좀 찾아봐.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사에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것을 작성한 게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는 겁니다. 문무일 총장이 그 이름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꿨는데 그러고 나서도 정보를 계속 수집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범죄 정보를 수집해서 캐비넷에 착착 쌓아놓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때 사건이 생겼을 때 여의도 관련된 소식이 있을 때 그 모아두었던 정보를 수사팀에다 던져주는 겁니다. 반부패 수사부라든지 특수부에 던져줘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판사 기록도 모았다는 거예요. 판사 기록을 모으고 이렇게 태연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너무나도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돼서 문건을 작성했던 성 부장검사님, 이 일을 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실까요? 성 부장, 그 성 부장입니다. 왜 글을 쓰게 됐는지 동기를 밝히면서 본인의 범죄를 고백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저는 일선 공판부에서 근무할 때도 공판검사가 교체되거나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공소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부의 특성을 정리하여 후임자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그런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 공부를 안 하니까 검사는 아무도 수사를 안 하니까 지들 맘대로 한 거예요. 공판검사가 자기 맡은 사건의 재판부의 판사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같은 기수의 검사들한테 전화해서 같이 사법고 싶었던 저 누구 아세요? 사람 어때요? 물어보거나 전직에서 물어보고 이건 하겠죠. 검사도 재판을 이기고 싶은데 공판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송 부장은 지금 이 문서를 어디서 작성했어요? 그런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대잖아요. 문서를 작성한 것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입니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검찰총장의 눈이에요. 눈. 검찰총장 대신 세상을 보고 듣는 귀이고 눈인 겁니다.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붙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번 첫 페이지 조국, 두 번째 페이지 정경심, 내용도 엄청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페이지 손혜원, 라임,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드시 이겨야 되고 꼭 이기고 싶은 사건에 대해서만 치밀하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것도 공판부가 한 게 아니라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지금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이름을 바꿨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검찰총장의 눈이자 귀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윤석열 총장의 명운이 걸린 조국 해치우기, 그 부인 해치우기 해서 핵심 사건의 1번과 2번이 조국과 정경심인 겁니다. 이 사찰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람을 생각하는, 어떻게 제거를 해요?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야지. 그러면 우리가 엉터리로 기소한 조국 건과 정경심 건의 재판부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됐었던 것이고 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2020년 2월 26일에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이라고 하면서 첫 페이지 조국, 두 번째 페이지 정경심,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을 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조국과 정경심이라는 게 페이지에 배치해서만 해도 보이는 것이죠. 자기가 조국을 날리려고 했던 것이 정당해지지 않으면 자리가 흔들릴 것을 안 윤석열의 초조함을, 윤석열의 귀와 눈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판사 사찰을 통해 자료를 준비해서 상납한 것이죠. 우리 김미리 판사는 누구 차장검사의 처형이고요. 그리고 또 누구는 세월호 때 이렇게 했는데 세평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우리가 세평에 대해서 잘 알려주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범죄정보 수집하는 곳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본인들이 저지른 것이 범죄인지 모르는 거죠. 개인정보는 수집 못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이고 자시고. 변호사가 자기가 알아보고 싶어서 검색하는 것이랑 월급을 받는 대검의 수사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리고 공판부 검사가 이 내용을 봤다면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은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실입니다. 왜?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한동훈 검사가 2018년 11월 6일 법원 행정처 인사총괄 심의관실을 통 압수해서 얻은 자료, 2014년부터 17년 4년치 무리하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 문건, 이걸 공판부 검사들한테 줄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이 문서를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 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를 바탕으로 판사 관련된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이것을 공판부에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반부패부의 심재철 검사가 대노해서 화를 냈다는 것이고요. 범죄 정보는 수사 이전 단계에 수집을 하는 겁니다. 수사도 하기 전에 범죄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로 수사를 하고 공판에 가는 건데, 이미 공판에 가 있는 재판의 정보를 범죄정보기획관실에 수집을 했다? 이게 사찰이 아니면 무엇이 사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오늘 내용이 좀 중언부언입니다만,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조국 가족 몰살 프로젝트가 적법했고 정당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 해당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의 성향을 밀접하게 분류하고, 그것도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해서 어떻게든 재판에 이기려는 욕심을 냈던 과정, 그것이 이번에 만천하에게 드러나게 된 것,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심하게 됐다는 점,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전 뉴스공장에서 이 얘기를 다 했어야 되는데 잘 못해서 아쉬워서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저는 질의응답 보면서 증문즉답하는 순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